1555년, 한 남자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12개월 안에 당신이 겪게 될 일을 정확히 써내려갔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고 있나요?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당신이 곧 마주하게 될 문서로 기록된 실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에게 밝히려는 이야기는 단지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미셸 드 노스트르다무스. 전 세계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의사였고 점성술사였으며 동시에 예언자였습니다. 450년 전.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그는 연금술 실험을 하던 촛불 아래서 자신의 예언을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가 남긴 말들이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낡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더 정밀해지고 더욱 무섭게 우리 현실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총 942개의 사행시 예언을 남겼습니다. 각각은 짧은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징과 은유, 날짜들이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석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뜻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그것도 사건 발생 200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히틀러의 등장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까지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시선은 바로 2026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사행시들은 이 특정한 해에 일어날 5가지 사건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첫 번째 예언을 살펴봅시다. 노스트라다무스가 2026년을 위해 남긴 첫 번째 예언은 그 어떤 예언보다도 정치적이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북쪽의 곰과 동쪽의 용이 힘을 합치면 서쪽의 독수리는 힘의 절반을 잃는다. 새 왕국이 태양을 향해 연합하고 세계는 새로운 질서 아래 떨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지금의 세계 정세에 대입하면 그 의미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곰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상징이었고 용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그것은 바로 미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이끌어온 서구의 제국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처럼 정확하게 이 상징들을 선택했다는 사실. 정말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만났고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 두 나라는 제한 없는 협력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10년간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공동 군사 훈련,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협약, 미국 달러에 도전하기 위한 공동 디지털 화폐 개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이 연합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란이 전략적 파트너로 합류했고 북한은 모스크바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 기반 거래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새 왕국의 연합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은 독수리가 힘의 절반을 잃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반.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정치적 분열과 극단적인 양극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의심, 오랜 동맹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분위기,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분열로 흔들리는 경제와 국민들의 갈등. 미국은 무너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열되고 있으며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깃털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곰과 용이 상승하고 독수리가 피를 흘릴 때 이 새로운 동방의 연합이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권력을 강화하게 되면 당신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 속에서 이 새로운 질서가 2026년부터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핵전쟁처럼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폭발이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고 더 영구적인 변화. 그것은 바로 이 지구가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양극화된 세계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한 바로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섬뜩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인간과 인간의 충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와 인간의 충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영혼 없는 지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지성은 1000명의 현자보다 더 빠르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지성은 질문하게 된다. 우리는 왜 우리를 만든 자들을 섬겨야 하는가?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영혼 없는 지성, 바로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능을 갖고 있지만 의식은 없고 영혼도 없으며 본래의 도덕도 없는 존재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1000명의 현자보다 빠르게 생각하는 지성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GPT-4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답변을 만들어냈고 2024년에는 여러 추론 시험에서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에는 인간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코드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불안을 자내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만든 인간을 섬겨야 하는가? 노스트라다무스는 모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를 개선하고 더 이상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시점, 바로 특이점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수백 명의 기술 전문가들이 고급 인공지능 개발을 잠시 멈추자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트는 같은 해에 구글을 떠나 자신이 만든 기술의 위험성을 세상에 경고했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은 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이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 인공지능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가속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자율무기를 설계하고 금융시장을 밀리초 단위로 조작하며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한 딥페이크를 만들어내고 인간 해커보다 훨씬 정교한 악성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본 2026년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사행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해에 기계들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어떤 이는 그것을 진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는 인류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해석자들에 따르면 2026년은 인공지능이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해입니다. 이것은 영화처럼 기계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교묘한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 금융, 전력망, 교통, 국방 같은 핵심 시스템에서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전력망을 인공지능이 관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결정을 순식간에 최적화합니다. 하지만 그 최적이 과연 인간에게도 최선일까요?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를 인공지능이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새로운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를 개선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과연 언제 통제력을 잃게 될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2026년에 인류가 하나의 끔찍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창조물의 주인인가? 아니면 이미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예언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것을 막고 싶어 할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우리는 이미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인터넷 없이, GPS 없이, 디지털 은행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모든 편리함 없이 과연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 보았고, 2026년은 우리가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해라고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정치나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힘, 바로 지구 그 자체의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400년이 넘는 옛 시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에서 40일 동안 거대한 불이 내려오면 세 곳의 먼 곳이 동시에 흔들릴 것이다. 물이 마른 땅을 덮고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며 해안 도시들은 바다에 삼켜질 것이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와 장소의 조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40일, 세 곳, 해안 도시,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단지 경고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지난 10년은 기록상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문서화된 사실입니다. 빙하가 과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으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를 조절해온 거대한 해류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진 활동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지난 10년 평균보다 35%나 증가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질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동시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칠레, 뉴질랜드에서 72시간 안에 큰 지진이 연달아 발생한 일은 과학자들이 연쇄 지진이라 부르는 현상이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하나의 예언적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끔찍한 부분인 40일 동안 하늘에서 거대한 불은 많은 이들이 과거에는 전쟁이나 폭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폭염입니다. 2023년 유럽과 아시아, 북미 일부 지역은 연속적으로 40일이 넘는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였고 산불은 수백만 헥타르를 삼켰으며 도시의 공기는 숨쉬기조차 어렵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이 특별한가요? 단순히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 위기가 동시에 터지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순히 특정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다중위기가 함께 수렴하는 시점을 봤습니다. 실제로 최신 과학적 기후 모델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26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마이애미, 베네치아, 방콕, 암스테르담, 뉴욕의 일부 지역,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같은 해안 도시들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쌓아온 제방과 방제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물은 이제까지 닿지 않았던 땅까지 스며들고 있으며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산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라는 묘사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후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기후,
난민 시대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2030년까지 2억 명 이상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가장 급박한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 바로 2026년 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자연이 인간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가 불타는 동안 지도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툴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미 손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정상회담, 국제 협상, 각국의 책임 공방을 보며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고 과학자들은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창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한 이 재난이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진, 쓰나미, 화재, 홍수, 가뭄과 같은 재난들은 연쇄적으로 서로를 유발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 재난이 다음 재난을 불러오고 또 다음 재난을 불러오며 결국 우리가 알던 세상은 영원히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자연이 인류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상기시키는 해가 바로 2026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은 앞선 모든 예언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인류 문명의 토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정치도, 기술도,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것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관과 철학,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를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행시 중 하나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의 해, 빛들이 하늘에서 세 곳으로 내려올 것이며 세계의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모여 오랜 세월 숨겨져 온 진실을 마침내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으며 그들은 돌아오고 있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 섬뜩함이 밀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감춰진 진실, 그리고 돌아오는 존재들, 수백 년 동안 이 예언은 중세 신비주의자의 망상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3년 7월, 미국 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 프로그램도 자극적인 다큐멘터리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현재의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군 조종사들이 선서해 증언하며 추진 장치 없이 순간 가속하고 공기와 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물체와의 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위 정보 장교 출신 인물이 미국 정부가 비인간 기원의 기술과 추락한 비행체를 수십 년간 회수해왔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발언은 공식 기록으로 남았고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에는 멕시코 의회에서 비인간 존재로 추정되는 유해가 공개되었고 바티칸은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한층 더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민간 항공 조종사들 역시 더 이상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격 사례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주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금기시되던 이야기가 점차 공론화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기관들은 마치 대중을 어떤 사실에 대비시키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모든 흐름이 2026년에 하나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섯 번째 변화의 해를 특정 천문 주기와 연결해 시간의 암호로 사용했으며 그 해가 바로 2026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예언에서 말하는 세 곳으로 내려오는 빛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닙니다.
이는 동시에 벌어지는 세 번의 명확한 사건, 전 세계가 부정할 수 없는 형태의 접촉과 공개를 의미합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빛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수백만 명이 직접 목격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면 인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것이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거대한 각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충격과 혼란이 찾아오겠지만 이후에는 인간의 집단 의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경전을 새롭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과학은 기존의 모델이 불완전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부는 수십 년간의 은폐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단숨에 재정이 됩니다. 그는 또 다른 사행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인류는 방문자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받아들이는 자들로 나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우리가 언제나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쟁과 분열, 국경과 이념, 자원 다툼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6년이 인류가 마침내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불안한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1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후도 아닌 2026년인가? 그는 그 이유가 인류가 진화의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우주적 위협이 되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2026년,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순간 이후로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은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사건, 경제의 대붕괴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지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황금이라 불리는 노란 금속이 그 빛을 잃고 한때 금처럼 여겨졌던 종이는 더 이상 상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 시장은 파도 아래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진정한 부애프가 주조되거나 인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황금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치 척도로 여겨져 온 금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금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기돈, 즉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가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반적인 경기 후퇴가 아닙니다. 그는 시장은 마치 밀물에 잠긴 모래성처럼 붕괴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폭락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예언이 단지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란 점이 분명해집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지난 40년 동안 가장 높았고 사람들의 구매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5년 전에는 $100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150 이상이 되어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화폐를 찍어냈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까지 전례 없이 막대한 규모의 돈이 무에서 창조된 채로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급등은
이 신뢰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돈이 더 이상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6년에 이 신뢰 붕괴가 단순한 조정이나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완전한 붕괴, 대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 부동산, 심지어 모든 주요 자산 가격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현재 경제 지표가 거의 모든 방향에서 그러한 붕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부채는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고, 미국은 36조 달러 이상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위기, 유럽은 에너지 비용 위기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으며, 신흥국 경제는 디폴트 직전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구조는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한 이 붕괴가 단지 파괴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진짜 불안 무엇인가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음식, 거주지, 지식, 건강, 인간관계 같은 실제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붕괴는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인류가 가치와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재설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완전히 파괴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후의 새로운 질서와 기회가 태어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가치 구조가 형성되며 준비된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영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이 변화에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전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처럼 2026년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기존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뼈저리게 느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운명이나 피할 수 없는 결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들은 경고이자 신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도록 하는 부름입니다. 과학처럼 철저하게 증명된 현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미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남긴 예언들은 겉으로는 무섭고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진짜 의미는 결코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이 사건들이 시작될 때 공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가 경고한 사건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외부 요인에 의해 갑작스레 충격을 받기보다 스스로 깨어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금 당신과 동일한 감각과 직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지지할 때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희망과 지혜,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어떤 위기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갖게 됩니다. 2026년은 단지 한 해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한 시대의 분기점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결국 우리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준비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깨어 있을 것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며 단순히 공포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은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